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퐁당퐁당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갑자기 지수가 밀리면서 많은 분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200선 부근에서 마감이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고 또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지환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월요일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을 월요일과 금요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택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지환 전문가님 워낙에 팬이 많기로 유명하시죠.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종목 이야기까지 이쪽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배트맨 1시간으로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뒤 10시부터 위원님께서 온라인에서 또 방송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화면에 이제 보니까 차트를 띄워두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밤 10시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저희가 위원님 방송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리적 저항선이 2200이라고는 하는데 오늘은 살짝 위협이 받았거든요. 계속 2200선에서 이렇게 퐁당퐁당 노름이 계속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취약한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아신 바와 같이 2150선 위에서는 잘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작년부터 좀 계속되던 모습인데 연기금이 코스피 PER 한 12배 정도 육박하게 되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개인들은 최근에 한 달 정도 전부터는 급격히 테마주로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 형성되는데 이런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되면 개인들은 지치게 되고 추격 매수에서 계속해서 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에서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오늘 이 시간 월요일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중심에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수급을 보고 많은 분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다 싶어서 걱정이셨을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주도 섹터 움직임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바로 강의 들어가 볼까요? 네, 월요일은 증시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장의 중심, 핵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알아볼 증시 키워드는 IT 섹터, 조정이 계속되는가라는 부분과 주간 수급 현황,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에 좀 특징적이었던 미국의 주도 섹터 종목, 오늘은 수소차와 관련된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주간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월요일 날 항상 말이 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제한적인데 사실 월요일 날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오늘은 최대한 좀 천천히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T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고
기간 조정을 받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IT 섹터가 좀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의 장세가 이 퐁당퐁당 장세입니다.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하루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 개인들은 상승할 때 따라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 IT 섹터가 주도 섹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잘 못 따라갑니다. 왜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많이 이제 지칠 시기가 딱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치냐라는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후에 약간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7월 13일 날 테슬라가 한번 급락을 했죠. 굉장히 테슬라가 급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이날 이제 급락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나스닥도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나스닥이 함께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면서 전체 섹터가 좀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혹시 주도 섹터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착각이고, 전체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G나 2차 전지나 혹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쪽들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조정으로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인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IT 섹터의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좀 했고 기간 조정을 잘 거쳤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간 조정이 굉장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이 기간 조정을 잘 거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한번 크게 반짝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을 줬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꺾이면서 다시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기간 조정을 잘 버텼던 사람들도 한번 상승했을 때 치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재차 기간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실망 매물에 동참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상승할 줄 알았는데 상승하지 않고 호재가 나는데 더 내려왔다. 사실 이제 이런 차트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전형적인 차트입니다. 너무나 전형적인 차트. 어떠냐면 작년 9월 달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상승하기 직전에 실망감을 주는 차트인데,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가격 조정을 주고, 시장에 여유가 없을 때는 기간 조정을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작년 9월달 차트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승하기 전에 개인들이 어디서 지치냐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지치는 거죠. 이슈도 이런 재료에서 지치는 거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내려앉았다. 이건 못 가는구나. 이제 이런 착각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휘말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IT 섹터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같이 받았는데, 이때 보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퐁당퐁당 상태를 이루면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관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내고 있고 개인도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문제는 개인들 매수가 그 고점 매수입니다. 고점 매수.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물리는 매수나 비주도 섹터 내에서의 IT 종목이라 하더라도 순환매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고 있을 때 5G가 올랐고, 5G가 눌렀다 조정받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가고, 이런 순환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거꾸로 갔네.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어떠냐면, 거의 2달 정도, 최근에 경향을 보면 한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견뎌야 되는데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수급은 어떻게 되냐 보면,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천만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모양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기간 조정의 양상을 겪으면서 가격 조정도 좀 겪으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왔다고 해서 실망 매물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 실망 매물을 거치면서 지금 개인들은 급격하게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리면서 물량을 넘기지 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최근에 한 2천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2,300만 주가 넘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의 체감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가기가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혹은 지쳐간다라는 개인들의 포지션은 뭡니까? 외국인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저가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나쁜데 반면에 이제 이 포지션에 역방향이 잘 들어와 있는 개인들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5G, 비메모리 반도체, 순환매를 이해하고 잘 기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보시면 그렇게 시장이 나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양시장 다 상승해서 지금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강 경기는 굉장히 나빠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IT 섹터 순환매를 잘 따라다니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내 종목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뭡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나스닥, 테슬라로 촉발되는 기간 조정의 양상이 뭐다? 오히려 개인들의 수급만, 물량만 지금 뺏어가는 양상을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IT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T가 지금 조정 중인가? 내가 가진 종목들은 지금 다 지금 이제 급등으로 접어들거나 이미 뭐 5G 같은 데서 대장주는 이미 급등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해서 2차 전지도 지금 굉장히 뛴 상태에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겪더라도 기간 조정이고, 그럼 전부 다 제가 가진 종목들은 다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자꾸 조정이냐고 저보고 언제 끝나냐 물어본다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분명히 지금 현재 IT 섹터가 대장주 섹터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여실히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들은 매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 어때요? 실제적으로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 이 섹터를 가지고 얘기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가 서서히 나오는 시점인데 굉장히 이제 저도 좀 다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계속 이 구조를 설명을 드려도 이 순환매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뒤에 수급을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도 역시 개인들은 주 수급이 전부 어디냐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간에 접해 있는 개인들이 투자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꺾였다는 거죠. 거기에 기간 차익 매물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유도가 됐고 그 가운데서 테슬라 이슈가 나왔는데 테슬라 이슈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이슈가 아닙니다. S&P 500 이전을 앞두고 공매도가 급증한 상태에서 한번 차익 매물이 나왔고 공매도 쪽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는 이미 실적이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사실 실적이 노출됐습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아시죠? 매일이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든 이미 언론에 노출돼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을 바탕으로 테슬라가 S&P 500에 지금 이전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이전에 기승사실화돼 버린 거죠. 2분기 실적만 풀었으면 이전이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차후에 굉장히 급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그렇게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차익 매물은 나스닥 조정 났고 거기서 뭡니까? 또 이제 개인들을 한 번 더 죽인 게 뭡니까? 섹터별 순환매입니다. 이 섹터별 순환매가 뭐냐면 IT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가 지금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5G가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급등했고 요 사이에 뭡니까? MLCC가 또 한번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 발 늦게 따라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한 발 늦게 따라가 보니까 2차 전지가 급등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해서 고생하고 5G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 매수 못했는데 바로 급등해 버리니까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지난주부터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한다는 자체가 조정 후에 급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빨리 선침해 가지고 하반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이제 IT 섹터가 이런 급등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은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IT 섹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도 섹터들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순환매 개념으로 씌어가는 구간에서 조정이다라고 좀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게여서 이제 결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뭡니까? 누구만 매집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인만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코로나19 급락 때 외국인들이 급도로 매도를 지금 집중했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고 주가 조정받고 굉장히 어렵다고 개인들이 던질 때 뭡니까? 한 달 사이에 2천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의 매집은 IT 섹터 쪽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다. 절대 조정이 아니다. 기간의 매도 물량은 뭐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고 차익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만 뭡니까? 현재 엇박자 매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뭡니까?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인데, 똑같은 거죠, 뭡니까? 지금 오리가 물 밖에서는 이렇게 고요하지만 물 안에서는 장구를 치잖아요. 굉장히 큰 게 똑같은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패를 거의 보여줄 정도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집량이 지금 이제 확보가 조금씩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테마주에 좀 몰려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을 보면 이 부분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지난주에 개인들은 2,830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간은 뭐 프로그램 물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0억 정도 매도 중립이고 외국인들은 3,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난주 우리 최강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장중에 고점을 시작과 동시에 해서 계속해서 내려 찍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하루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저 구간 사이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매도를 했는데 개인만 매수를 했고 기간 매도, 외국 매도. 요 차이가 있죠. 뭡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수한 건 뭡니까? 거의 섹터를 보시면 10중 8구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나 급등주. 그렇게 보신다면 수급에 지금 구조가 딱 이해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업종별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개인이 매수한 업종은 서비스 업종, 전형적인 테마죠. 그러니까 의약 바이오, SK 바이오팜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에 차익 매물 나온 쪽에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단연 IT입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쪽에 지금 수소차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운송장비 쪽에서 뭡니까? 공매도는 워낙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한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도 말씀드렸죠.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업종이 다시 여전히 외국 매수 이어지고 있고 기간 매수 업종을 보시면 기간은 역시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단기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장비 쪽으로 지금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차비에서 운송장비가 지난주 시세가 한번 반짝 지금 크게 뛰었죠. 그다음에 이제 증권 쪽에 매수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화학 쪽에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는 특히 외국인의 매수를 보시면 주도 섹터에 대한 매수가 거의 한 80% 이상. 나머지는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걸려있던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혹은 운송장비라든지 그런 쪽에서 쇼커버링을 하면서 뭡니까? 결론적으로 주도 섹터와 쇼커버링 합치면 뭡니까?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매도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매도하는 업종은 역시 뭡니까? 주도 섹터는 역시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운송장비 업종에서 기간이 지금 들어올리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 쪽에서도 역시 매도물. 그다음에 외국인 매도 업종 보면 역시 서비스 업종이나 테마로 걸겠는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쪽에서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 통신업 쪽 매도를 좀 했습니다. 기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마주를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이나 철강, 건설, 기계 이쪽은 지금 현재 공매도 쇼커버링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쇼커버링이 활발하게 나오는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안 되는 업종들이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상승 쪽으로 무게감이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약 바이오 업종 쪽에 역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 관심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은데 지금 개인들의 신용 잔고 들어온 물량의 3분의 2가 바이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에 들어와 있고 SK 바이오팜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특정 바이오 테마에 몰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SK 바이오팜이 한 2주 정도 지면 뭡니까?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기간의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야 신용 잔고가 줄어들 거고 바이오 업종은 제대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혹은 세트로 계열 같은 주도 섹터도 그때까지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쪽은 한 템포 지금 기다리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여전히 개인들은
주도 섹터를 매도하고 비주도 섹터를 매수하고 기관과 개인은 비주도 섹터 쪽에서 숏커버링을 하면서 상승을 대비하고 있고 외국인 IT 섹터 쪽으로 착실하게 모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이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모아가는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좀 주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다음날 보기가 어렵냐면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게 되고 하락해서 기간 조정 받을 때 좀 조정 받는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상승과 하락 급등, 상승과 하락 급등 이렇게 반복되는 게 2차 전지, 5G, 비메모리 반도체, MLCC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상승할 때 따라갔다가 하락할 때 좀 물려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 기간 조정 가면 거의 다 손절을 하게 되는데 손절을 하고 나면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따라합니다. 어떻게? 서진 시스템처럼.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5G의 시작이고 다른 섹터들도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지금 집중 안 하면 이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지금 시장의 무게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자꾸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테마주나 급등주에만 몰리는지 섹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1차 상승 이후에 2차, 3차 상승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지나서 9월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고 연말쯤에 시세를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지금이 우리가 어디에 매수해야 되는지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섹터가 그 다음 주제가 미국 주도 섹터인데 지난주에 테슬라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니콜라 모터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콜라라는 게 굉장히 최근에 와서 이제 뭡니까? 많이 입에 좀 붙는다 그렇죠. 왜? 수소차 때문이죠. 수소차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소차는 그린 뉴딜이라는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한 템포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올랐는데 사실 그 전에 발단이 됐던 부분은 이 니콜라가 7월 23일 이날입니다. 급등했을 때입니다. 이때 그 니콜라가 34% 급등을 했는데 이때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 글로벌하게 전부 다 폭등을 했고 우리 시장은 이때 급등 이후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까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상승을 좀 줬죠. 그러니까 테마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니콜라 모터 컴퍼니가 지금 현재 수소차에서는 현대차하고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알아보면 이 회사가 공장이 없어요. 지금 못 만듭니다. 수소차를. 공장이 없는데 공장이 언제 생기냐면 7월 23일 날 기공식 합니다. 언제 생길지도 몰라요. 이제 기공식을 하는 거죠. 공장을 만드는 거죠. 공장을 만들어야 자동차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7월 달 왜 이렇게 올랐냐? 공장을 만들기 전에 그냥 수요 조사를 하면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소 트럭 만들면 너가 몇 대 살래 했을 때 누군가 몇 대 사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걸로 급등을 한 거죠. 뭡니까? 테마죠. 전형적인 테마입니다. 공장도 없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차를 만들어요. 설사 수소차를 만들었다는데 충전은 어디서 생깁니까? 충전소가 있습니까? 지금 거리에 수소 충전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전기차를 뛰어넘는 바로 수소차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입니다. 그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럼 현대차는 지금 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만드냐? 사실 니콜라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나아요. 왜? 현대차는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에 집중할 때 먼저 수소차가 왔기 때문에 실제 생산했잖아요. 뭡니까? 트럭 10대라도 스위스에 수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차는 수소차를 만들고 수출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아마 수소차가 지금은 테마로 지금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후에 섹터로 들어갈 때는 오히려 외국보다는 현대차를 주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 보시는 게 좀 낫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생산 공장이나 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산을 해도 뭡니까? 충전할 데가 없습니다. 수소차 지금 충전할 데 있습니까? 물론 전국에 지금 상징적으로 한 군데씩 만들어놨지만 그 서울에 있는 사람이 충전하러 지방 갈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테마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하시는 게 좀 좋고 테마는 테마일 뿐이지 지금 현재 이걸 섹터로 인식해가지고 장기 보유를 생각하신다든지 혹은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너무 높게 목표가를 책정하신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테마로 인식하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고 적어도 숫자 관련된 부분은 올 하반기 지나서 섹터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간 투자 전략이 거의 한 2, 3주째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되는 부분이 좀 나오면 좋은데 항상 지금 주간 수급 동향을 보면 계속해서 개인들은
비주도 섹터 매수, 주도 섹터 매도가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 좀 몰아가는 경향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시장이 크게 상승하거나 좋은 모습을 보일 때 그 전에 뭔가 불안감과 시장에 대한 압박은 항상 옵니다. 작년 9월 달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작년 9월 달에 제가 여기 서울경제 와서 집중적으로 IT 종목 매수해서 연말에 거의 2배 가까이 수익 난 종목을 소수했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지금 시황은 어땠냐면 대부분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최악으로 갈 거라는 IT 종목은 버려야 된다라고 전부 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했던 9월 달에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대부분 종목들이 2배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그때도 보시면은 IT 종목을 도저히 매수할 수 없을 만큼의 시장 분위기를 몰고 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IT 섹터,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도 섹터들, 특히 순환매에 들어간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순환매를 신경 쓰지 말고 분할로 매수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섹터가 들어올 때 또 추가 매수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주도 섹터 쪽에 지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매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점에 잡게 되고 조정 구간에 잡아서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매가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조장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마주 보시면은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고 예를 들면 우선주 같은 경우가 한번 시세를 주고 다시 급락했다 다시 시세를 주는 상황까지 나왔는데 다시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럼 이번에 지금 현재 급락이 테마주에서 두 번째 급락인데 두 번째 급락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중고점, 기술적으로 뭐 차트로 얘기하면 쌍봉.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이중고점 형성하고 하락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자락에 들어가는 부분들 많은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선주. 그러니까 수소차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섹터가 아니고 테마라는 거예요. 이걸 섹터로 들어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백신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신풍제약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죠. 거의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불꽃입니다. 뭐냐면 지금 백신이 이제 코앞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치료제가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민낯이 드러나기 전에 뭡니까? 마지막 불꽃이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면 여기가 뭡니까? 지금 현재 거의 끝자락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한가에 들어가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으니까 잘 체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거의 설거지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잘못 걸리면 단기 급락이 옵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고 이번 주 전략은 좀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흔들렸다 하시는 분들 이 주간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대응에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는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업종과 종목 시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함께 이용해 보시면 더욱더 시장 대응 잘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경제TV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잠시 후 10시부터 저희 위원님 께서 차트 보면서 주간 전략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채널명이 있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밤 10시에 위원님께서 더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오늘 강의도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수소차가 일단 아직은 섹터가 아니고 테마다라는 이야기부터 오늘 좀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바이오주에 대한 흐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의 업종과 종목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신 섹터가 가장 궁금한데 오늘 많이 움직였잖아요.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도 섹터 쪽에 좀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요. 오늘 IT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근데 좀 보면 비주도 섹터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 쇼크브링이 들어온 업종들 중에서 예를 든다면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 같은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가운데서 오늘 좀 말씀드릴 업종은 사실 이제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은행 업종들이 오늘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줬고, 이전에도 한번 강하게 반등을 준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업종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섹터 전체로 보면 굉장히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대부분 퍼가 한 5배, 4배에서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에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은행 업종이 예전처럼 성장 업종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배당 메리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자사주 매입가 같은 부분이 좀 들어온다면 중장기적인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운용하고 싶다, 이런 포트를 좀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섹터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은행 업종은 최근에 배당 매력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주주 이익 증진, 여기에 외국계 연금 펀드들의 장기적인 매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한 번쯤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의외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업종은 은행 업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에게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업종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있는데 위원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당히 급등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지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는 역시 이제 저평가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배당 메리트도 상당히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업종에서 몇 안 되는 중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큰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많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은 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후에 주가 모멘텀도 같은 금융업종 내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배당 메리트와 함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이 하나금융지주를 한번 좀 유심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가격적인 대응 전략 부분인데, 지금 오늘 이제 한 5% 넘는 급등하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신다면 살짝 눌려지는 자리 한 29,000원 정도 내외 정도면 매수 접근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손절가는 한 27,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목표 가격은 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안 잡으신다면 한 35,000원 내외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보시는 투자 전략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좀 단기적인 목표가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아마도 하나금융지주를 필두로 해서 지금 중간 배당이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은행 업종들은 중간 배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 메리트가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 이 배당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계 펀드 자금들의 유입이 좀 되면 아마도 주가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을 좀 합니다. 다만 이 은행 업종에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짧은 호흡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전체 포트에서 장기적으로 좀 대비할 수 있는 포트를 따로 떼어내거나 혹은 장기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 용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점에서 하나금융지주 29,000원에서 접근 손절 가격은 27,000원, 단기 가격은 35,000원이지만 장기 가격은 좀 긴 호흡으로 5만 원 이상까지 잡고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의 업종 은행주 말씀해 주셨고 하나금융지주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정말 긴 호흡으로 갈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35,000원 말씀을 드렸지만 길게 보시는 분들 5만 원까지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27,000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봤으면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봤으면 이번 주에 좀 공략이 가능한 베스트 공략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실제로도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네이버랑 뭐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은 팔고 삼성전자랑 경기민감주를 좀 사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베스트 공략주도 그쪽인가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이제 IT 종목 쪽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워낙 IT 종목 섹터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조금 섞어가면서 한 주 한 주 좀 다르게 좀 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IT 섹터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강의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IT 섹터는 순환매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했던 2차 전지부터 필두를 해서 그 뒤에 5G라든지 MLCC 그리고 최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순환매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G가 급등을 할 때 2차 전지 조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급등할 때 MLCC는 조정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순환매를 만들면서 급등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구조를 좀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부터 좀 후반부터 눈에 띄는 섹터, IT 종목들 내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누구나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지만 사실 삼성전자 실적을 열어보니까 1분기, 2분기 그렇게 기여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공을 들이는 부분과 실제적으로 이 모멘텀이 살아나는 부분은 내년에 평택 공장이 이제 돌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 평택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TSMC와 이제 치킨 게임을 벌릴 때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모멘텀이 살아나는 게 올 하반기고 적어도 한 9월 정도부터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가장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쪽에서 이번에 상당히 좀 매집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IT 종목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FA라는 종목입니다. SFA요. 네, SFA라는 종목은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상당히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이 SFA는 IT 종목 내에서도, 사실, 이 삼성항공에서 좀 분리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항공과 삼성전자 특수 사업 부분에서 분사가 돼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별도의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종목이 분사 이후에
주가를 발행할 때 삼성 쪽에서도 상당 부분 지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보는 경향이 어떠냐면 급등하는 종목과 급등하지 않는 종목이 나뉘거든요. 근데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냐면 대부분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 종목이 왜 차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그 사업 구성 내용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특히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밀집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 좀 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는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후공정 업체들 주로 위주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환의 계기가 필요한데 거기서 바로 이 SF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1조 5천억, 한 700 정도 매출액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1조 8천억 정도로 상승폭이 좀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2,100억대에서 2,400억대 정도로 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사업 부분에 대한 섹터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보면 사실 이 종목이 개인 위주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7월달 중반이 넘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수급이 좀 바뀌는 구조인데 이 종목의 수급을 보시면 좀 전형적인 최근의 IT 종목의 수급과 일치합니다. 뭐냐면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연기금이 차익 실현 물량과 기존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한 차익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FA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이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9% 정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디서 공략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서 바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지난주 같은 종목이나 지난주 같은 종목에서 좀 눌림목을 기다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미 기간 조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중순 이후에 한번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래쪽에서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거쳤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기간 조정의 끝자락에서 오늘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급락 이후에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제일 이제 궁금한 부분이 가격적 요인일 건데. 가격적 요인을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지선은 오랫동안 행보했던 하단 지지선 32,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와 이제 중기, 장기 있게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기나 좀 장기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 가격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위쪽에 37,500원 여기를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중기 이상 보시는 분들은 일단 45,000원 이상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은 충분히 거친 종목은 단기로만 보기는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종목은 단기의 절반, 중기 이상의 절반 청산 이런 구조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모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SFA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자세하게 투트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7,500원까지 볼 수 있다. 중장기 이상으로는 45,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 32,000원 잡고 대응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가격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SFA 눈여겨보시는 분들 가격 전략 꼭 지키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비메모리 반도체 하면 SFA 말고 또 유명한 종목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또 위원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뭐 있을까요?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도 많은 분들 종목 상담 받다 보면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이죠. 왜냐하면 제가 추천드렸던 역시. 종목이기 네.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좀 봐야 되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굉장히 삼성전자와 밀접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 빈메모리 반도체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마이크론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현재 급등을 했는데 10% 이상 지금 상당히 좋은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렸냐면 물론 이 종목이 후공정에서 지금 빈메모리 반도체 넘어가는 곳에서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마이크론은 대표이사부터 임원진이 전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입니다. 반도체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들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밀어주는 소재 회사를 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빈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밀접성에서 하나마이크론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하나마이크론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추천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가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위원님께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5.5%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힌트 모두 얻어가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베스트 공략주도 한번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주셨던 게 메디아나거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때 공략을 했다면 어떻게 리뷰 받아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급등을 좀 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눌려지는 구간에서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네.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더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제가 손절 라인을 드릴 때 저하고 이제 같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다 했다고 손절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제가 말하는 손절 라인은 일봉상으로 완연하게 이제 이탈이 됐을 경우에 이제 손절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제가 들어갈 때 좀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지만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들이 손절 라인을 살짝 터치하거나 꼬리를 다는 경우는 너무 크게 이제 개의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눌림을 주고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난 다음에 눌림목에서 좀 잡을 때 가격적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오는 강도를 좀 보면 조금 유연성 있게 좀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조정을 갖고 오늘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탄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도 굉장히 우상향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대부분 추천드리는 종목은 단기간에 며칠 보는 종목이 아니라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이상 볼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좀 보신다면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단기에 급등을 했지만 급등했다고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연말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긴 호흡으로 주도 섹터 내 종목으로 이해를 하고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들 짧은 호흡으로 드리는 종목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메디아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으면요. 1시간 동안 꽉꽉 채우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